상태에서 예측 측부인대가 측부인대. 끊어져가지고 네. 타각원으로 재건수를 했는데 아파요 아직도. 상처가 있네요, 수술 부위에. 예, 그래서 여기 누르는 건 괜찮으세요? 예, 누르는 건 괜찮은데 계단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갈 내려오실 때 때. 위쪽 근육에 힘이 안 붙습니다.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나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내려오실 때. 예, 예. 보통 이제 무릎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보다는 경사진에 내려올 때, 그때 더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럴 때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허리도 안 좋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스쿼트 하다가 터지지는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고질병으로 병원을 가는 거 차도가 없어가지고 다리까지 저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다행히 방사통이라고 하나요? 네, 그건 그렇죠. 없는데 이 원장님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저희 벽쪽 한번 보실까요? 네. 허리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꼬리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벨트 라인 주변으로 해가지고 약간 가운데 요 주변이 뻐근하는 뻐근한 정도. 정도. 엉덩이나 다리까지 내려오는 거 없다고 하셨죠? 네네. 근데 뭐 예전에 MRI 찍어보셨나요? MRI까지는 안 안 찍어봤어요. 찍으셨죠? 예, 뭐 디스크나 이런 걸로 진단 받으신 건 아닌데 또 지금 증상 자체는 뭐 다리까지 저리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네. 디스크가 혹시 있다고 해도 심하실 것 같진 않고 네. 주로 디스크 쪽보다는 근육에 의한 통증일 것 같아 보이세요. 네.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수술하신 부위가 있으셔가지고 예측 인대 주변에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네. 완전히 뭐 수술로 재건수를 했다고 해도 기존 다치기 전 인대만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가는 상황이나 그쪽 인대 쪽에 무리가 가는 상황일 때 통증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먼저 엑스레이 한번 좀 찍어봐가지고요. 아, 네. 척추 형태나 무릎 뼈 상태 이런 거 좀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진 먼저 찍어보시고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사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고요. 여기가 왼쪽 무릎인데요.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찍어봤어요. 일단은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뭐 인대나 연골 손상 같은 게 확인은 안 되시거든요. 뼈의 형태를 보시면 뼈와 뼈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연골이 들어있고 이 간격이 아무래도 좀 좁아져 있으면 연골이 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일기라고 하고 더 진행되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오른쪽이랑 다르게 뼈가 살짝 자라나온 게 보이시죠? 아, 네. 이런 게 있으면 2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기 중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그쪽에 이제 연골이나 이런 게 좀 더 빨리 닳습니다. 아무래도 인대 같은 것도 손상이 있고 하면은 하중이 더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다친 무릎이 확실히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네. 약간 퇴행성 소견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도 통증이 오실 수가 있고 나올 수 없나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변형이 생긴 거는 다시 회복은 되는 건 아니에요. 살도 여기가 많이 닿으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네. 뼈도 이제 연골이 닳으면서 그쪽에 자극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변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형을 뭐 수술로 제거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요. 증상이 없는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또 여기 얘기했듯이 이쪽 주변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퇴행성 소견이 있으셔도 증상 없는 상태로 생활이 가능한 거고 대신 이제 다시 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무릎에 하중이 올라가는 상황, 쪼그려 앉는 자세나 경사진대 내려오는 거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제 무릎 요 허벅지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무릎 관절이 하는 일을 요 허벅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허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매일 헬스장을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네.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저희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주사를 그렇게 잘 놓으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주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스테로이드 이런 주사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증식 치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손상된 인대나 그 주변의 염증을 좀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꼭 주사가 아니더라도 뭐 체해 충격파나 이런 걸로 해서 체해 충격파가 이게 연부 조직의 재생을 좀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충격파 이런 치료를 같이 할 거고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럴 때는 충격파나 이런 보조적인 치료 위주로 먼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위에 화면 보시면은 벨트라인 따라해서 가운데 요 부위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은 허리가 휘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괜찮으세요? 아, 네. 그다음에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허리 커브가 약간 일자죠. 네. 허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C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커브가 이렇게 일자로 완만하다는 얘기는 받쳐주는 근육이 많이 뭉쳐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엑스레이 상으로도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디스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 쪽보다는 이제 근육에 대한 통증 가능성이 좀 더 높아는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디스크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검사에서 정확하게 디스크 진단을 못 하거든요. 대신 요 뼈 사이 간격이죠.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이 빈 공간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부위고 이 간격이 아무래도 좀 좁아져 있으면 거기가 좀 눌려 있을 거다. 네.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 4, 3, 2 여기가 정상적으로 1번 디스크가 있는 위치고요. 네. 정상적으로는 1번 디스크를 기준으로 간격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거 5, 6번 쪽 네. 보시면은 위에보다 간격이 좀 좁아져 있죠. 네. 이런 부위를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부위가 위에보다 간격이 좀 좁아져 있으세요. 이게 제가 앉거나 엎드려 있었을 때 음. 그쪽 부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뚝 소리가 나거든요. 아 예. 근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보시면은 뭐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척추 관절이라고 해요. 네네. 요 관절들에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손가락에서 이런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런 인대가 이렇게 한번 딱 어긋나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뭐 디스크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근육이 경직되면서 그쪽이 좀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딸깍거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이런 척추뼈에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게 더 잘 생기실 수는 있는데 뭐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디스크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는 상태시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날 수는 있습니다. 일을 좀 덜 해야 될까요? 일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는 허리를 쓰는 일들, 쪼그려서 하는 일이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피하시고 무거운 물건 드는 거 그게 안 되겠죠. 그런 거는 피하시고요. 허리를 잡아주는 요 기립근 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근육이 허리를 잡아주다 보니까 주변에 디스크나 하중이 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흔히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코어 근육 쪽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십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빠르게 걷기거든요. 걸을 때 아무튼 이렇게 숙여서 걸으시는 분 없거든요. 좀 빠르게 허리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허리, 코어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빠르게 걷기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센터 가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플랭크 같은 것도 있고 스쿼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코어 좀 키워주는 운동을 하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운동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배우셔서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좀 불편하시다면 저는 빠르게 걷기 운동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허리 쪽은 디스크도 살짝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셔가지고요. 근육 쪽을 좀 풀어주는 치료하고 디스크 의심되는 부위를 이제 신경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 효과는 결국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압박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이 붓고 더 눌리게 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약물로서 그 주변의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면은 신경 주변의 구종이 가라앉으면서 붓기가 빠지고 디스크로 인해서 압박되는 효과가 감소가 되면서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 이런 게 같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뭐 진짜 자르거나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 성분 약을 좀 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 커버가 좀 일자로 완만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도수 치료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네. 허리 쪽은요. 할 게 많네요. 또 무릎하고 허리하고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은 치료는 주사 치료하고 충격파, 로스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식으로 먼저 치료를 해볼 거고요. 드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일단 보통 뭐 소염제랑 이런 약을 좀 써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약은 어떻게든 보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방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 굳이 뭐 약은 안 먹겠다 그러시면 굳이 약은 안 드셔도 되니까는 약을 어떻게 좀 드릴까요? 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약은 제가 한번 3일분만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한번 드셔보시고 약이 좀 괜찮다면 그때 제가 좀 더 길게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리 쪽은 신경차단술이라는 치료와 도수치료, 무릎 쪽은 체외 충격파하고 그런 증식 치료를 해볼 테니까 치료 받으시고요. 제가 3일 있다가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